지금 모두 만나. 문화해방일지에서 만나. 문화원 직원 초대석 당장 만나. 문화원 직원 초대석 당장 만나. 우리 엄마 우리 바로 만나. 당장 만나. 문화해방일지에서 만나. 문화원 직원 초대석 당장 만나. 당장 만나. 뚜루뚜루루 만나. 네, 문화해방일지 시즌 3 4화 2부는 저희 문화원 직원분들을 직접 인터뷰하는 그런 코너로 준비를 했습니다. 코너 이름은 당장 만난데요. 제가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경기도 문화원 연합회랑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문화원 직원분들이랑 뭐 소통을 너무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직접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31개의 문화원에 다 지역에 흩어져 계시고 경기도가 너무 멀고 그래서 한번 만나 뵙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과 관련해서 뭐 갈 일이 있을 때마다 한 분씩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으로 이 코너를 좀 꾸며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첫 당장 만나의 인터뷰 코너 당장 만나의 첫 손님은 과천문화원의 최초로 이제 이름이 공개되는 그런 역사적인 날인데, 과천문화원의 류소영 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뭐 저도 사실 다른 문화원에 근무할 때 이제 팀장님이랑 이렇게 인연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어 가지고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을 즐기면서 사랑해서 문화원에 들어온 건 아니고요. 맨 처음에 그렇군요. 시작은 반전이 있네요. 네, 최정수 회장님이 저기 문화원장님 계실 때 예. 학교 문화예술 사업이 시범 운영되었었어요. 학교 문화예술 사업이요. 교육 사업이. 네, 그거 사업을 맡게 되면서 문화원에 첫 방문하게 됐고, 저는 그때 문화원이라는 곳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문화원이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인지 모르다가 만나기는 하는데, 네네. 근데 학교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서 만나게 됐다는 거는 다른 곳에서 또 문화 관련된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네요. 네, 저희가 이제 예총에 그 문화 무용 그쪽에 이제 기획도 하고 사무국장도 하면서요. 그 예술 분야에는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예. 근데 문화예술 교육 사업으로 처음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들어오게 된 거는, 이런 문화예술인들이 예. 그냥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적잖아요. 그냥 예술 그렇죠. 활동을 하고 직접 개인적으로 뚫어서 학교 수업에 교육을 들어가고, 그때 2005년 당시에요. 예. 근데 이런 문광부에서 2005년도에 이제 시범 사업이 운영됐을 때 강사풀처럼 직접 학교의 현장에 이렇게 전문가들을 보내주는 이런 교육 사업이 시행돼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 교육 사업에 강사나 이런 걸로 아니요, 기획 행정 네, 기획으로요? 행정 기획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원래 또 예술을 좀 하시던 예술인 출신이신가요? 네, 저 무용 전공입니다. 그래서 그래 아까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네. 예사롭지 않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까 농담처럼 얘기한 거고요. 문화예술 사랑합니다. 근데 그 문화예술이 좋아서 들어왔는데 이게 계속 이런 업으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네. 정말 원하는 예술을 하는 게 쉽지도 않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왜 이러려고 여기 왔나, 이런 뭐 소위 말하는 좀 그 허무함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과천문화원에서는 그렇게 만나셔서 그 근무를 하시게 됐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제 문화원에서 근무를 시작하고 나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 문화원을 떠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팀장님은 얼마나 여기 계셨고 어떤 에너지가 이제 문화원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2005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보니까
와 진짜 물어보셔서 오래됐네요. 오래됐더라고요. 나 정말 오래됐구나 그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저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들어왔을 때 정말 문화원이 내가 이렇게 오래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잠깐만 있다가 갈 생각이었어요. 처음에는요.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애를 낳고 그 잠깐 쉬면서 이제 이런 기획행정도 배워보면서 이제 무용 활동도 계속 중간중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 앉을 줄 몰랐는데 하다 보면서 그 문화예술인들이 정말 활동할 수 있는 데를 잡아드리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장소도 소개해드리고 이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런 새로운 문화예술인들도 만나고 이런 게 재밌어서 계속 눌러 앉은 것 같아요. 그 대부분 문화원 저도 예술인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예술인 분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같이 뭐 일을 하거나 뭐 공연을 올리거나 할 때 그분들의 마음이 막 100% 이해가 되는 건 아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예술인들과 그 일반 행정하는 사람들 간의 이제 사고 회로가 달라서 부딪히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원래 또 이제 당사자성으로 이제 무대를 더 원하고 그런 분들을 많이 또 뭐 스스로도 그런 마음을 너무 이해를 잘 하고 계시니까 그런 일을 하시는데 보람을 많이 느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그 동기부여가 계속 이어지셔가지고 과천문화원에 지금까지 계시는 거다. 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과천문화원에 올해 처음 방문을 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맨날 이렇게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그 도로에서 조금만 이렇게 삐껴 나오면 여기 문화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한 번도 그 찾아뵙지도 못하고 했던 게 좀 뭐 신기하다.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 과천시랑 과천문화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과천시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 남들이 말할 때 예. 안전적인 도시, 안정적인 도시. 네, 그다음에 아이들 키우기 너무 좋다. 아하. 그래서 제가 결혼해서 과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새 아이를 과천에서 키우는데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정말 키우기 좋더라고요. 안정감이 느낀다나.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잘 키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결혼하면서 문화예술 활동도 직접적으로 이제 문화원에서 즐기면서 할 수 있지 않았나? 이게 또 과천시랑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또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재건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입되면서 또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다음에 또 젊은 분들, 젊은 신혼부부들 많이 접하게 되니까 또 이런 또 재밌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니까 또 더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예전에 문화원 근무할 때 문화원은 대부분 이제 지역의 시골이나 뭐 이렇게 그 지역에서 이렇게 든든히 터를 잡고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이제 새롭게 오시는 분들과 이 고객의 니즈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런 게 굉장히 스트레스였는데 그 팀장님은 이렇게 와서 이건 이거대로 재밌고 저건 저거대로 재밌고 역시 뭔가 이제 기본 세팅 멘탈의 세팅이 좀 다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근데 네. 그래서 과천시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된 것 같아요. 네. 아닌가? 과천시에 대해서는 사실 뭐 찾아보시면 더 많이 아실 수 있겠지만 과천문화원에 대해서는 진짜 계속 과천문화원과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으니까 과천문화원에 대해서는 더 많이 자세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천문화원에 대해서 좀 자랑도 좋고 간단한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랑이요? 자랑 먼저 할까요? 예, 자랑하셔야죠. 그냥 과천문화원 이게 문제고 그러면 이제 이름 드러내놓고 하는 게 조금 그렇잖아요. 저희 자랑하고 싶은 거는 작년에 과천 내에 있는 이제 향토 사료관을 이제 박물관을 등록해서 일종 박물관이 됐고요. 예.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 계속 이제 박물관 연계하는 사업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저희 새로운 학예사님
아름다운 하계사님이 또 들어오셨어요. 예. 그 하계사님하고 계속 박물관하고 연결해서 학교 연계, 유치원 연계, 그다음에 시민에게 어떻게 하면 더 다가갈 수 있을까 해서 미디어 전시 아카이브 이런 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랑은 여기까지 좀 해보고 그다음에 또 자랑하고 싶은 게 예. 올해 처음으로 추사 문화재로 가지고 축제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1회라서 좀 고민도 많고 숙제도 숙제인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과천에 이제 추사 박물관하고 연계해서 과천에 추사가 있다. 과천엔 추사 브랜드가 강하다. 이런 축제로 한번 준비를 하고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과천 그 활발하게 이런저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이제 제가 좀 그동안 과천문화원을 좀 서치해 봤을 때 흥미로웠던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질문을 드릴 건데 먼저 아까 추사문화재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사람들이 추사 김정희 선생과 과천이 관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저도 요거 추사 축제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더 자세한 거 알고 싶으면 과천 추사 박물관 홈페이지에 다 있는데요. 예, 제가 링크해드리겠습니다. 여러 네, 네. 종류의 루트로 네. 예, 해드릴게요. 전문적인 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확정적이지 않아서.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과천시에 2013년도에 박물관이 건립되면서 올해 12주년이 되었대요. 그다음에 저희 또 추사 박물관이 네네. 생긴 지 12주년은 되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최정수 성균 관장님이죠. 지금 저희 예. 그때 당시에 문화원 원장님이셨어요. 일본에 후지스카 직접 방문하셔서 작품을 다 받아오셔서 과천시에 기증하면서 이렇게 박물관이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이제 연계돼서 추사에 많은 관심이 있게 되었고요. 저희가 또 추사서예 대전이 올해 21주년 21회인가? 저 오늘 개막식입니다. 네. 예. 올해 1318점인가 저 작품이 들어왔고요. 추사서예 대전 작품이. 그 대회 서예가 1000작품이 넘게 출품이 네, 어마어마합니다.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좀 네, 밤새고 궁금합니다. 합니다. 그럼 그 작품들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막 걸려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 달 내내 이제 1부, 2부, 3부 이렇게 전시를 할 예정이에요. 700점 정도만. 네. 그래서 요번 달에 3주 전시하니까 놀러 오세요. 예, 그러면 이게 방송이 아마 6월 한 말쯤에 나갈 것 같은데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이니까 네.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추사 관련된 행사도 많고 보니까 이게 다 엄청난 자료를 많이 주셨는데 이제 그 마음이 좀 떨리셔서 그런지 이런 것들 가끔 빼신 게 있어서 네. 추사 선생이 이제 생부 유당 김노경 선생이 여기에 초당을 이제 조성을 했고 여러 가지 인연을 가지고 또 과천시와 이제 뜻있는 아까 말씀하신 성균 관장님이나 전 문화원장님이신 그 선생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의 뜻을 뭐 이렇게 이어가겠다 이런 의지가 이제 박물관으로도 이어지고 계속 이렇게 지역 특화 이제 축제나 컨텐츠로 이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추사 VR존 이 추사 VR존은 어떤 거예요? 그냥 그 VR이라고 하니까 추사 선생 하면은 어디 뭐 그림이나 뭐 글씨만 보겠지 했는데 여긴 VR 존이란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사 축제 때 예. 10월 19, 20 날 오시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7월 19일, 19, 20. 7월 19일, 20일 날 오면 네. 볼 수 있다. 네, 추사 작품이나 시서화를 이제 미디어 컨텐츠로 만들어서 VR로 만들 예정이고요. 이게 그 예쁜 그 하계사님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추사 박물관에서 같이 그냥 VR은 거짓말 좀 전문가가 하고요. 예. 하계사 그때 축제 날 하계사님 이쁜 하계사님 볼 수 보실 수 있습니다. 꼭 오십시오. 이쁜 하계사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보니까 이런 재해석하는 작품들이 거의 문화재단 같은 데서 많이 하고 뭐 서울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문화원 단위에서 이런 미디어 아트를 한다는 것도 되게 뭔가 노하우나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하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19일, 20일 날 좀 시간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과천문화원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면서
자연스럽게 2005년부터 여기 관여가 돼 있으셨으니까 다양한 일들을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 검색을 해서 나오는 것들 위주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실 뭐 저도 남자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40대인데 뭐 컴퓨터 게임 같은 거에 되게 익숙하단 말이죠. 근데 제가 문화원에서 예전에 한번 우리 뭐 LOL 대회나 한번 애들 열어볼까요? 맨날 문화원에 젊은이들가 없다고 하니까 아마 그거 열어갖고 각 시 그러니까 그 시의 읍면동별로 대표 뽑아서 한번 우리 붙여볼까요? 막 그래서 막 재밌게 얘기만 했는데 실현되진 않았어요. 근데 2022년에 과천에서 e스포츠 페스티벌을 문화원에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의외다. 이런 그 편견이 없으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됐습니다. 근데 문화원이 굉장히 보수적인 것으로 이제 다들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꼭 진보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좀 소재로 행사를 하시게 됐는지 좀 히스토리가 궁금하네요. 네. 저희 시작은 이제 후원금을 받게 됐는데 저희가 이때부터 K문화 이런 게 예, 많이 예. 방송에 보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해주셨지만 오시는 분이 뻔한 분들, 그다음에 뻔한 나이대 이런데 우리가 좀 더 나이를 좀 젊게 갈 수 없을까? 그다음에 K문화는 젊은 아이들, 학생, 청소년 이런 아이들이 문화원도 있다. 이런 문화원에서 즐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해왔던 사업이고요. 이 스포츠도 문화다? 이런 게 어디서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스포츠도 문화다 이름 뭐였나? 진짜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런 문화로 접근해서 프로게이머의 특강 게이머가 어떻게 나는 이렇게 해서 탄생된 사람이야 해서 진짜 실제적인 이야기하는 특강하고 예. 저희가 산업도시가 들어오면서 펄어비스가 들어왔어요. 펄어비스라는 회사. 네, 그 게임 회사. 회사. 예, 게임 회사. 그분한테 특강도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펄어비스 팀장님이 오셔서 직접 이렇게 특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쪽에 게임 문화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이런 특강 이런 거 했더니 너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가족 대회예요. 가족들이 이제 카트라이더. 저는 게임 게임이죠. 잘 몰라서.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네. 이런 게임 이름 자체를 잘 이게 모르시는 분. 우리 때는 테트리스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테트리스밖에 안 해요. 예. 근데 카트라이더 하면서 저도 생소했는데 뒤에 모니터를 다 빌려서 보이게끔 하고 앞에 컴퓨터를 빌려서 직접적으로 이제 해보니까 아빠와 아이들 뭐 이렇게 아빠 딸, 아빠 아들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저리가 하면서 하는데 예. 정말 이게 뜨거웠어요 열기가. 뭔가 몰두하는 네, 그런 느낌이. 그러면서 두 분이서 막 그 가족이 서로 의논하면서 막 하는데 1등 했던 팀은 난리 났어요. 나라를 구한 줄 알았어요. 이게 같이 협력해서 네. 뭔가 이제 성과를 내고 내가 네. 이겼다 이런 기분이 되게 좋았을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로 접근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거기서 이거 제 생각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들 눈높이에서 너랑 놀아줄 수 있는 모든 걸 열린 마음으로 놀이로 문화로 만나는 게 아닌가 싶은 게임인 것 같아요. 말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요. 네네. 놀이 문화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이런 일상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네네. 함께 노는 그 놀이 문화로 만나서 그런 문화를 이렇게 행사로 가져왔다는 게 네네네네네. 뭐 좋았다는 네, 말씀이신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e스포츠 페스티벌에 대한 반응은 뭐 그 원장님이 너 이런 거 왜 해?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더욱 적극적이셨고요. 그래요? 재밌다 그래서 오. 이거를 이제 가해서 이 스포츠 문화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이제 그 2022년밖에 못했는데 이거를 이제 좀 바꿔서 또 K 문화 하면 또 댄스잖아요. 요거를 바꿔가지고 2023-24는 스트릿 댄스 파이터로 해가지고 그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네. 스트리트 맨 파이터 이거를 그대로 갖고 오셨구나. 네네네. 문화원 버전으로. 거기서 우수상 받으신 분을 또 초청해가지고 그 배울 수 있는
워크숍으로 했어요. 한 아. 2시간은 이분한테 직접 댄스를 배우고 오. 그다음에 각자 팀을 구성을 해서 배틀을 했죠. 그래서 오. 1, 2, 3등을 뽑았어요. 그날 배운 걸로 네, 그날 배틀. 네, 네, 네. 오히려 좀 부담이 덜했겠네요. 막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한 걸로 한번 붙자 이러면 너무 부담되는데 오늘 배웠으니까 못해도 그거는 아름다운 모습인 거고요. 준비는 다 해오셨겠죠. 뭔가 이제 한번 네. 보여줘야지 하고 네네. 나는 준비했는데 쟤는 안 했겠지 하고 둘이 음. 붙었구나. 근데 그것도 제가 전시장을 오늘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같이 돌아보게 됐는데 여기서 막 DJ 부스를 꾸려가지고 막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뭐 배우고 그렇게 하셨다는 게 정말 좀 뭔가 문화원에서 많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방식의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긴 하네요. 이런 게 궁금하시면 문화원 홈페이지에 사진과 영상이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우리도 이런 거 하고 싶어요 하면 당연히 정보를 주실 거라고 네. 생각하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좀 고리답답한 거 좀 그만하자 뭐 이러면은 물론 고리답답한 것도 해야 됩니다. 여기도 네. 추사 문화제 뭐 서예대에도 열심히 고리답답하게 서예대가 고리답답하다고 하면은 또 이거 못하게 하실라나? 그러니까 비교적 네. 오랜 시간 동안 즐겨왔던 그 문화보다는 이제 최근의 것들을 이제 하는 것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마무리를 네, 하고요. 좋게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너무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e스포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관심이나 이렇게 같이 하는 게임이나 이런 문화를 여기서 한번 해보시니 이것도 해보면 좋겠다, 저것도 해보면 좋겠다 하는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신 거네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 뭔가 이제 될 것 같아야 하지. 솔직히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툭 던지고 하라고 하면은 좀 이제 선뜻 도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례를 계속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되게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문화계에 다크히어로가 등장했다. 시대는 변했고 뭐 MZ 세대들 욕할 게 아니라 변화하는 세월에 맞추려고 나는 노력을 했는가. 가급적이면 밑에 직원들하고 밥을 안 먹는 게 좋다고 나는 생각해. 그리고 그런 문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왜요? 음기가 사라진 혼돈의 이야기판. 그 상처 받기 전에 본인이 본인 자신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하고. 특히 내가 싫었던 거잖아요. 네. 이걸 듣고 계시는 그 오래된 그러니까 연차분들, 누가 봐도 잘못된 내가 일들에 싫었던 대해서 거니까 말씀을 내 드리는 밑에 거고 사람에겐 이걸 직장 내 하게 괴롭힘과 두지 같은 맙시다. 경우에는 신입 직원한테 이제 점심을 정하는 임무를 줬잖아요.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나요? 사무실에서? 문화인들의 해방을 위한 속풀이 방송 팟캐스트 문화의 방일지 시즌 2가 시작합니다. 경기도 문화원연합회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게 꼭 이렇게 좀 튀고 뭐 그런 것들만 이제 열심히신 게 아니라 제가 요새 이제 뉴스레터나 이런 거 보내면서 계속 문화원들의 뉴스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 6월 1일에 우리 동네 꼬꼬무 마을 축제라는 행사를 하셨어요. 네. 그때 저랑 이제 우리 오가다님이라고 오가다님이라고 문화원 경력도 만만치 않게 오래되신 분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주민자치위원회랑 이렇게 하는 행사를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재밌게 잘 만든 것 같다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이 꼬꼬무 그 마을 축제를 어떻게 이렇게 기획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우리 동네 꼬꼬무 마을 축제 문원동 뭐 이렇게 문원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하는 그런 느낌으로 해주셨는데 들어오세요. 예, 뭐. 여기 과천문화 회원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십니다. 벌컥벌컥 문을 근데 엽니다. 도대체 여기를 왜 들어오시는 거지? 궁금하셔요. 여기서 막 소리가 나니까 네. 그랬나 보다. 어쨌든 그 꼬꼬무 마을 축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랑 이제 협력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또 나중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꼬꼬무라는 이름을 뭐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뭐랄까 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힌트를 얻어서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너무 그 발랄하고 좋다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좀
뭐랄까 이렇게 누구 베낀 것 같고 이렇게 격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꼬꼬무 마을 축제라고 이름을 정하신 이유부터 시작해서 이제 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 문원동 꼬꼬무는 꼬리에 꼬는 축제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에요.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예. 지금 마음이 급하시네. 꼬리에 그렇게 안 하셔도 꼬리를 돼요. 무는 예, 예. 네. 무슨 뜻이냐면요. 저희 그 요즘 또 많이들 사용하시는 단어가 우리 동네, 우리 예. 마을 이런 예.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이제 일반 시민이시잖아요. 예. 이런 컨셉의 숙제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지역에 저희 문원동에 있는 단체, 작은 예술인, 예. 그다음에 뭐 작은 뭐 기업들 음. 이런 데 같이 해서 예. 상생하면 어떨까요? 해서 준비가 돼서 문원동 뜻밖의 축제가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 저희가 이제 작은 마을이지만 예. 지역에서 이제 꼬꼬무가 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제 단체 이런 예술인 청년 예술가 이런 꼬리를 물으면서 축제를 즐기자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단체를 포용하는 그 그런- 과정을 이렇게 네, 제목에 그런- 담은 거군요. 그런 뜻도 있고요. 예. 하나가 더 있어요. 예. 그 꼬리를 끄면서 축제장을 돌아다니면서 예.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꼬리를 무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축제.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꼬리가 되는. 예, 이렇게 남이 하는 거 이렇게 이게 이 꼬리에 붙어서 꼬리 잡기 놀이를 하듯이 맞아요.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잡고 보다가 저기도 재밌는 게 있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 가지 판이 벌어진 축제 그 컨텐츠들을 즐길 수 있게 네, 그런 컨셉도 음, 있습니다. 예. 보면 저도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랑 이제 협력을 해보려고 하면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권을 좀 가지고 싶어 하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좀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시면서 주민자치위원회랑은 어떤 식으로 이제 결합이 되셨고 어떤 부분 어떻게 과정을 어떻게 풀어 나가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런 어려움이 혹시 있으셨나요? 어려움은 많죠. 왜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문제가 예. 다른 기관들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참여하는 팀들이 가천시 장애인 복지관, 예. 경기소리 전수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 동사무소, 예. 그다음에 작은 예술인들 단체들인데 예. 제일 큰 어려움이 예산이죠. 예산. 예산. 예. 예산 부분이 저희가 딱 무슨 사업비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각자의 작은 예산을 모아서 같은 그렇구나. 날 같은 장소에서 해보면 어떠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예산이 또 이제 오픈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예산이 많이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계속 회의를 진짜 많이 했어요. 회의를 하면서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가 그러면 텐트비랑 책상 의자 임차비를 준비를 해볼게. 예. 그러면 문화원에서 어떤 걸 도움을 줄 수 있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예술인 지역 작가와 함께 그 체험존하고 버스킹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얘기를 하면은 그 경기소리 전수관에서 그러면 자기네들이 버스킹 부분 쪽에 음향 시설을 자기는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런 예산들이 있죠. 네, 그럼 우리는 예산이 없는 게 다른 데선 있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걸 계속 회의하면서 이제 마련했던 축제예요. 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은 사례네요. 네. 근데 그게 보면은 꼭 문화원 그래도 이제 홍보나 이런 거는 문화원에서 이제 홍보를 발신을 하셔서 그런지 문화원 행사처럼 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각기 찢어져 있는 작은 예산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덩어리를 만들어서 네. 자기가 그 뭔가 더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나 컨텐츠들이 늘어난 축제를 만들게 된 거네요. 네. 그럼 되게 돈독해지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돈독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비슷한 경험이 한 번 있는데 그때는 뭐 코로나 때여서 저희가 아마 이제 그 학술 대회를 할 예산은 있었는데 무대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한참 저희 학술대회 주제가 됐었던 그런 농요팀이 1년에 2번씩 공연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걸 소진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라서 그 공연 예산을 좀 이렇게 영상이랑 이렇게 음향이랑 분리를 해가지고 이
이 학술대랑 결합을 해서 학술대를 중계까지 하게 이렇게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영상이 계속 남고 그 결합된 무슨 그런 학술 자료도 남으니까 그 학술 자료로 나중에 또 문화재 등재하는데 또 많이 활용도 하시고 그게 좋았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각자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것도 물론 중요한 예산이 늘어나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쪼개져 있는 작은 예산들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인프라들을 모아서 성과를 만들면 이런 또 서로 자기의 성과로 자랑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뭐 이렇게 조율하는 부분이 좀 어려웠지만 이분들이랑 뭐 싸우고 뭐 그런 일은 없었을 것 같네요. 네, 결과적으로 큰 이제 이익을 같이 얻었으니까. 네. 그리고 함께 홍보를 하니까 적극적으로 또 홍보도 많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그렇네요. 이게 각자 단체마다 네. 친구들만 불러도 이제 모객이 충분히 되는. 네. 그러면 결국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참여자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뭐 그 예술인 협회에선 경기 소리나 이런 거 해서 하는 공연이 새로울 수 있고 뭐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렇군요.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작은 예산으로 고민해서 시작됐지만 크게 음. 성공한 축제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좋은 사례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커뮤니티를 좀 강조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런 사례는 논문으로 나오고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부탁을. 네.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놀러 오십시오. 논문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로 좀 더 공유가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히려 e스포츠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흥미 단발성일 수 있는데 이 꼬꼬무 축제는 계속 발전하면 엄청 큰 시너지로 발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힌트가 되셨을 걸로 보이고요. 이런 거 갖다 쓰는 거는 표절이 아닙니다. 많이들 한번 도전해 보시고 좀 과천문화원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과천문화원에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원래 처음에 이제 류소영 팀장님이랑 이걸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전에 한번 일 있을 때 만났을 때 막 어디 공모 사업에 이렇게 지원하셔서 된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공모 사업에 여러 번 도전을 해보기도 하고 떨어져 보기도 하고 되기도 했지만 한 번 하는데 품이 되게 많이 들고 그 결과적으로는 다신 안 해 뭐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너무 즐겁게 막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그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문화원이 가진 보수성을 우리가 좀 극복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돈 따왔다는데 뭐라고 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물론 공모 따와도 있는 돈이나 빨리 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뭐 화성이 아니지. 하여간 어쨌든 여러 가지 도시 그 문화원이 속한 도시에 돈을 이제 외부의 돈을 끌어왔다는데 그게 뭐 싫어하는 분이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모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모를 제가 그때 인상 깊어서 여기저기 좀 하마평을 좀 제가 해봤더니 너무 막 그 긍정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야 신기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식사 때 들었던 게 기리의 인문학이거든요. 제가 한번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했었는데 직접 또 도전하셔서 성공을 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기리의 인문학 사업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어떤 부분으로 지원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희도 기리의 인문학은 저도 처음 해보는 거였어요 올해. 예. 근데 제가 주로 이제 여기저기 기웃해보면서 기웃기거리면서 공모 사업을 이렇게 들여다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공모 사업은 좀 재밌는 컨셉으로 잡아볼 수 있겠다 하면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가 인문학 수업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인기가 엄청 많아요. 대기자가 30명이 있을 정도. 인문학이요? 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더 사업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사업이 딱이다 해서 인문학 사업을 놓게 됐는데 저희가 두 가지를 놓는데 두 가지가 다 돼가지고 하나는 그 지역을 알아보는 인문학 그러면서 지역
본인들의 이야기도 담아보는 예. 그런 인문학으로 갔고요. 하나는 나의 자서전을 써보는 인문학으로 가봤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예. 사실 인문학이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요? 인문학이 실망인데? 그거예요. 인문학이 왜 인기가 많은 거야? 그러면서 왜 30명, 40명 대기자가 있지? 계속 궁금해서 시작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30명, 40명이 대기가 있다는 그 강의는 어떤 주제예요? 이런 식이에요. 지역에 있는 스토리를 알아보고 이 지역 내 스토리도 한번 담아볼 수 없을까? 그래서 요거를 제가 두 개를 쪼갠 거죠. 지역의 스토리라는 게 네. 뭐 흔히 그냥 평범하게 생각했을 때는 아까 여기는 뭐 추사 김정희 선생이 인물이라고 했으니까 김정희 선생의 삶이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거에 이제 배우 그 추사 김정희 선생을 나는 너무 존경해서 배우고 싶어 뭐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스토리를 담아내는 힘은 이제 선생님의 힘인 것 같아요. 근데 아. 이제 커리큘럼 보면은 예. 이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지역에 저도 처음 알았는데 내시촌이 있었대요. 과천에 내시촌이 네. 있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게 궁금해? 그러면 일로 와. 이런 아, 거 좀 이렇게 약간- 궁금함을 유도하면서 그게 좀 약간 고리답답한 스타일 아니네요. 내시촌 이건 좀 자극적인 단어들이 그죠? 있네요. 그러니까 내시촌이 이제 왔으면 내시가 왜 필요한지부터 시작해갖고 네, 이런저런 그러면서- 얘기를 왕실 문화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다루게 되니까 맞아요. 그럼 인문학적인 그런 전달을 많이 하면서도 뭔가 자극적인 단어로 목욕도 좀 잘할 수 있는 네. 주제긴 하네요. 그래서 대기자가 많은가? 근데 내시촌이 있었으니까 내시촌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자서전을 쓰면 뭐 내시가 되고 싶다. 아, 그 스토리랑 또 바꾸죠. 나의 자서전은 또 그런 스토리는 아니고요. 예. 네네. 그러니까 나의 자서전은 그 다른 스토리. 이게 자서전 그러니까 내 삶을 한번 이제 같이 얘기하고 정리해 보는 그런 방식으로 60대 퇴직하시면서 이제 내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많으시대요. 그러면서 이런 나의 이야기도 좀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예. 싶어서 시작되는 인문학 수업으로 올해 처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인문학 분야가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공모들을 그렇게 많이 하셨던 거예요? 다들 보면은 제가 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유소영 팀장님은 엄청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을 잘 안 해준다. 아, 그러니까 그런가요? 뭐 막 이렇게 너무 하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고 다음 일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 일이 뭔가 이제 의미가 있으니까 공모에 선정도 되고 막 그랬을 텐데 뭐랄까 이렇게 뭔가 너무 바쁘셔서 뭐 그런 얘기를 잘 듣지 못했다 이런 분들의 얘기들이 있어서 공모들 어떤 공모를 왜 많이 하시는지 그러니까 어떤 네. 것들을 공모의 경험이 있으신지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전에 그 아까 뭐 궁금해서 물어보셨다는데 다들 저는 문화원 직원들이 저처럼 일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일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안 하고 난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뭐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많고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네. 그 자이든 타이든 뭐 좀 이렇게 좀 의욕이 없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좀 뭔가 그 물론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그분들이 막 힘이 나겠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왜 즐거운 사람은 왜 즐거운지 궁금하기도 하고 뭐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을 막 이렇게 벌리는지 궁금하기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공모 공모 스토리를 얘기해 드릴까요? 네. 공모에 대해서 왜 처음에도 공모로 오시긴 했네요. 네, 맞아요. 저희가 2005년에 공모 사업 때문에 오게 돼서 그런지 공모 사업만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원래 그 반복되는 그런 사업보다는 네. 공모에 네. 더 그다음에 각자 이제 지자체에서 준비돼서 오는 사업들은 이제 매번 똑같은 사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내가 지루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공모에 계속 이제 들여다보긴 하는데 2005년도부터는 이제 학교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해서 그런지 문화예술 강사 선생님을 이제 학교, 어린이집, 복지관 이런 데 파견해주는 이런 사업이 관심이 많이 돼서 한 몇 년은 계속 그쪽 분야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흐름이 사회와 연계한 사회 단체와 기관과 연계한 이런 사업이 또 공모가
흐름이 또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공모 사업이 이제 흐름들이 드랍되는 있어요. 흐름들을 네. 이제 잘 이게 파악을 하셨구나 3, 길을. 4년 되면 또 새로운 이런 흐름이 바뀌어요. 어. 그래서 이제 사회 문화예술 그럼 사회와 어떻게 연결하면 문화예술 선생님들하고 연결해드리면 좋을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사회 문화예술 지역과 연계 이런 쪽 흐름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도 바뀌다가 또 흐름이 또 한번 바뀌는 게 네트워크예요. 아 지금은 좀 지금 현재 아니 아직 아닌가? 현재가 안 났습니다. 그래요. 그 네트워크.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기관과 연계해주든지 기관과 단체와 연계해주든지 기관과 예술인을 연계해주는 이런 네트워크 사업이 또 흐름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또 공모 사업을 해서 또 예술인 선생님들을 또 막 이렇게 연계를 해드렸다가 또 이슈가 된 게 토요 학교예요. 토요 옛날에는 토요일까지 학교를 가다가 토요일이 없어졌어요. 그다음 토요일이 문화예술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토요 주말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또 토요 활성화 프로그램을 또 연계해서 공모를 하게 되었죠. 그때 뭐 그게 꿈다락 뭐 그런 건가요? 꿈다락 토요 학교 그다음에 또 저희 자체는 토토즈를 또 만들었어요. 토토즈. 토요일 문화가 있는 학교로. 되게 대중적으로 네. 이렇게 잘 뽑으시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망설임이 없으신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거 아세요? 그 창조는 모방에서. 근데 어쨌든 의미가 다르면 되고 네. 그게 뭐라고 오마주? 네. 오마주 뭐 여러 가지 샘플링 뭐 이런 네.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행사가 잘 되면 되는 네. 거니까요. 그 다음에 또 흐름이 이제 문화가 있는 날이 또 생겼어요. 흐름들이. 예. 그러다 또 그쪽 부분에 이제 아직 공연, 뭐 예술인 창작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이 가져서 그쪽 분야를 하다가 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어르신 문화 사업에 너무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10년 뒤를 위해서 살아라. 10년 뒤를 설계를 하면서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을 저 어디서 봤어요. 네. 그래서 그럼 난 10년 뒤에 제가 어르신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르신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관심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10년 뒤에 나는 그럼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르신 문화의 그 경공유학교가 예. 탄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 대상을 받게 돼가지고 경험 공유 학교라는 그 컨셉이 굉장히 네. 뭔가 바로 들으면 알 수 있으면서도 네. 뭔가 기발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내내 재밌었어요. 그다음에 어르신들하고 즐기면서 했던 사업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요새 흐름은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요즘 관심 있는 쪽 인문학 쪽. 인문학, 그다음에 그 길이의 인문학을 네. 이제 시작으로 네, 인문학을 시작으로. 빵빵빵 터트리시려고. 그다음에 또 요즘 관심 있는 게 이제 갑자기 생각나네. 문화재 연계해서 학교 교육 파견 이런 쪽에 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세계 문화유산이나 문화재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교육으로 풀어가지고 학교를 방문하는 그런 상황을 요즘 지금 준비 중입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흐름이 있다는 게 뭔가 이제 사회 유행이나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팀장님의 관심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그 네, 개인적인 맞습니다. 거네요. 네. 저는 이제 네트워크 사업이 여전히 뭐 그 아까 말씀하셨던 맥락들은 아직도 살아 있잖아요. 네. 공모도 다 진행이 되고 있고 기리 인문학도 참 오래전부터 하던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군요. 이게 각 공모 사업마다 좀 이런저런 걸 해봤더니 어떤 것들이 좀 깔끔하고 좋더라. 저는 그때 기리의 문학 사례를 되게 재밌게 들었거든요. 네. 그거도 공유를 해주시고 좀 인상적이었던 그런 공모 행정, 그 다른 기관들이랑 결국 공모를 내려주는 단체랑 이제 연결이 돼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 부분을 경험해 보셨으니까 그 특징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예술 단체나 인문학이나 뭐 이런 걸 뭐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공모 사업 하면서 제일 재밌는 게 그 새로운 기획자 선생님들하고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난다는 게 제일 재밌고요. 이런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분야를 또 접근하고 배워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화예술이 얘는 딱 무용, 미술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고 요즘 경계라고 하죠. 경계가 있는 게 아니라 연계가 돼 있더라고요. 요즘에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전시실에 가면은
공연과 또 연계를 하잖아요. 맞아요. 사람 한 명 앉아 있고. 네. 그다음에 그게 또 전시래. 막 네. 갑자기 움직이고 뭐야 그게? 그래서 모든 거에 경계를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저희 얘기다. 문화원에 있으면서 경계를 두지 말고 오픈 마인드로 무언가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그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행정이죠. 요즘에 그러니까 또 다 그것 때문에 다 그만해 다 안 힘들어요. 해. 근데 행정하면서 이건 언젠간 나한테도 도움이 될 거야 하면서 저 하고 있어요. 그 싫은 일은 그런 네, 식으로 그런 이제. 식으로 저희 체면을 걸고 있죠. 언젠간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야. 근데 요새 유행하는 말로 그 원형적 사고라고 그러더라고요. 장원영 씨 그 아이돌 장원영 씨가 물이 반밖에 없네 그게 아니라 반이나 남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처럼 네. 이 행정은 언젠간 나에게 도움이 된다 이러면서 도대체 그 기관마다 다 그런 스타일이 있고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걸 요구할 때가 막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옛날에 무슨 그 완공계를 달라 그러더라고요. 연구 용역을 수주했는데 건설 회사다 보니까 완공계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무슨 하나도 이해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건설 회사다 보니까 자기 기준에 맞추려면 완공계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뭐 이런 지명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용역 보고서를 내는 거였는데 이걸 뭘 완공해? 뭐 벽돌이라도 하나 쌓아? 막 이러면서 막 툭툭거렸는데 나중에 그거가 아예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건설 회사의 생리를 내가 알게 됐어. 근데 그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네요. 네. 근데 근데 정말 공모 사업 하시면서 또 즐기면서 하실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예. 정말 행정의 그 이나라돔, 보탬이 그렇죠. 뭐 일을 이가 왜 자꾸 늘어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나라 도움은 저 나라로 가고 싶다 막 그런 얘기도 있고 보탬이는 일만 보탠다 막. 네. 그래서 되게 작은 단위에까지 다 보탬이가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뭐 제가 나중에 한번 보탬이 관계자를 한번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도대체 왜 우리를 괴롭히는 건지 한번 물어볼까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극복할 필요가 있겠네요. 메마른 겨울 지나 봄바람 불어 축제의 장소가 어딘지 물어 서른한 개 마을 축제의 무대 반짝이는 미소에 술세계로 초대 민속놀이 풍물 호래 경기도가 모두 함께 산속에 살아 숨쉬는 축제 어떻게 즐길지는 내게 남긴 숙제 지방소멸과 싸우는 문화원의 열정 26번째 민속예술제로 결정 31개 마을 축제의 무대 반짝이는 민속의 술세계로 초대 민속놀이 풍물 노래 경기도가 모두 함께 삶속에 살아 숨쉬는 축제 어떻게 즐길지는 내게 남긴 숙제 죽어가는 문화를 되살리네 살아있는 문화로 되살리네 경기도의 마을이 함께하네 31번 축제로 살아나네 민속놀이 풍물 노래 경기도가 모두 함께 삶속에 살아 숨쉬는 축제 어떻게 즐길지는 내게 남긴 숙제 민속놀이 풍물 노래 경기도가 모두 함께 삶속에 살아 숨쉬는 축제 어떻게 즐길지는 내게 남긴 숙제 근데 네. 저희가 다른 제가 문화원 경험을 해봐도 이제 문화원에 다 여러 성향의 사람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팀장님이시고 경력도 오래되셨으니까 부하 직원들도 많을 것이고 이 공모를 많이 하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직원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시나요?
설득은 이제 나처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 너도 과연 즐겨봐 이러면서.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너도 즐겨봐. 아 근데 저도 요즘은 저희 직원 말 잘 들어요. 여기까지 하시죠. 그러면 그만합니다. 아 너무 정색해서 더 이상은 벌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은 알겠습니다. 팀장님을 서포트할 수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나 보네요. 네. 그럼에도 이것까지 온 건 또 혼자 한 일은 아니겠죠. 네, 팀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직원들이 함께했기 때문이지 싶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기획자를 만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찾으시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면 문외한인 분야, 저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하신 인문학 쪽에는 저희가 인프라가 있지만 뭐 예술이나 이런 쪽으로 갑자기 뭘 해야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그런 단계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서치하시고 하시는지 예를 들어 궁금하네요. 이제 지역 작가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희는 체험존이 있어야 되니까 예. 다양한 체험을 접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하는 축제장에 가서 한번 봐요. 그럼 체험도 직접 체험해보고 재밌는 스토리 작가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안녕하십니까? 가천문화의 누구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죠. 소소하게 이제 네, 만날 기회가 있을 때 가고 아니면 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문화예술 공연 쪽도 이제 요즘 많이 하니까 예. 그런 쪽이 있으면 이제 공연도 많이 서치해보고 이제 공연도 보러 가보고 그다음에 그 선생님을 통해서 또 안내도 받아보고 그다음에 무대 쪽에도 그런 선생님들 찾아가보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그냥 평소에 그렇게 특별하게 뭘 이렇게 찾아다니신다기보다는 문화원 행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분들이랑 관계를 잘 가지신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네. 생각보다 이렇게 엄청난 뭐 꿀단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몸으로 다 부딪히는구나 하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온몸으로 다 합니다. 그러면 몸으로 다 하신다는 말을 하신 김에 그 팀장님이 이제 갖고 계신 업무 스타일이나 뭐 철학이나 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해를 했겠지만 그래도 뭐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한번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딱히 제가 뭐 특별히 갖고 있는 철학은 없고요. 그냥 저는 정말 감사하게 저희가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문화원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냥 즐기면서 삶을 살고 싶고 즐기면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체면을 거는 것 같아요. 난 너무 즐거워. 그러니까 자기를 속인다. 나를 속이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은 힘들 때도 있을 거냐. 힘들 때는 가족이 있죠. 아. 가족과 함께 또 술을 마시면 나는 왜 이랬을까? 너는 왜 그랬니? 이러면서 그리고 제발 일을 줄여다 이런 또 잔소리를 들으며. 근데 보면은 일을 두려워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끔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게 뭐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떠나서 이제 나쁜 걸 수도 있죠 사실. 근데 주말 근무나 뭐 이렇게 조금 더 야근을 하게 되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별로 이렇게 거부하시는 느낌이 없는데 보니까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젊은 직원들이랑 좀 부딪힐 수도 있겠다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그렇네요. 문화원에 되게 혹시 MBTI 같은 걸 좀 해보신 적이 있나요? MBTI요? 네. 했었어요. 네, 그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 네. 그냥 제가 한번 이게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ENFP입니다. ENFP시구나. 네. 제 아내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좀 얘기를 좀 오래 했으니까 뭐 마무리를 할 시점이 된 것 같은데 이제 문화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좀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는데 그동안 문화원 근무를 오래 하셨는데 그동안 하셨던 것 중에 제일 뭐 좀 보람 있었던 순간이 있다 하면 어떤 게? 정말 무겁네요. 왜 보람은 그거죠. 저희 공모사업 했을 때 잘 마무리됐고 사람들이 너무 좋았다고 칭찬해 주실 때. 근데 특별히 수많은 공모사업 중에 뭐 하나를 뭐 꼽는다면 그거면 또 기억의 저장이 작아서 최근 거겠죠. 그래요? 최근 거 이제 경원공유학교 어르신들이 직접 와서 언제 또 너를 만날 수 있니 이런 말 해주실 때. 그래요? 네, 그래서 당장 만나요. 네, 이렇게 하고 싶을 때. 네. 저희 코너도 당장 만납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 너무 멋지다. 네. 최근 겁니다. 진짜 무슨 뭐
그 레전드 스포츠 스타들이 막 네. 전성기는 언젠가요? 뭐 지금입니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런가요? 멋있네요. 네. 그렇다면 네. 그 아직까지 뭐 못 해보셔서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으세요? 꼭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어떤? 요즘엔 이제 미디어 쪽에 관심이 많아서 문화원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미디어를 접근할 수 있을까? 그리고 미디어로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 접목을 하는 네. 것. 그래서 미디어로 소개하는 역사 이야기들은 미디어로 소개하는 어떤 스토리든 이렇게 미디어를 접근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웹툰이에요. 요즘에 웹툰 여기 관심이 너무 많아졌는데요. 웹툰 그다음에 네컷 만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네컷으로 문화 소식을 알 수 있는 게 없을까? 문화 소식지 아니면 문화 이야기, 역사 얘기, 네컷만 이런 게 관심이 있고요. 또 관심 있는 게 많았는데 지금 떠오르는 건 그거밖에 없네요. 그 떠오르는 것이 네. 가장 관심이 많으신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계속 뭔가 관심사가 이 최신 유행을 뭐 쫓는다기보다 굉장히 뭔가 그 생활하시면서 생기는 관심들을 잘 놓치지 않으시고 그걸 좀 업무 에너지로 만드시는 것 같네요.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굉장히 네. 멋있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그냥 경기도 문화원 연합회에서 하는 방송이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문화원 직원분들이 매체로 만나는 건데 이 경기도 문화원 연합회의 모습이 그냥 지역에서 이제 일하실 때 경기도 문화원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비춰지시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아유, 제가 뭐 감히 얘기할 건 그렇고요. 근데 너무 공식적이어서 이거 어둠의 네, 버전으로 무섭고요. 전화 올 것 같아. 근데 제가 며칠 전에 6월 10날 이메일이 도착한 게 있었어요. 뉴스레터 주간행 해방 일지 2호? 예. 네, 그거 막 이렇게 보면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경기도 문화원 연합회 소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짧게 하면서 클릭하면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계속 소식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경기도 문화 그거 보면서 제가 잠깐 느낀 건데 경기도 문화원 연합회가 이렇게 소식을 연결해주는 이렇게 소식의 창고 그다음에서 소통할 수 있는 뭐 몰랐던 문화원들도 알 수 있는 이런 역할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갑자기 이걸 물어봐서 갑자기 떠올랐어요. 제가 그러면 네네. 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네.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러시면 뭐 더 말 이렇게 집요하게 여쭤봐봤자 약간 엎드려서 절받는 수준이 될 것 같아서 네. 그 나중에 어둠의 대화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네. 지금 보면은 문화원에 젊은 직원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네. 네, 2005년부터 일하셨던 직원분으로서 이제 경기도 지역 문화원에서 일하는 뭐 젊은 직원도 괜찮고 이제 뭐 중간 단계쯤 되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연배 분들이랑은 소통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뭐 안타까웠던 지점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업무를 하면서. 이거는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것보다 이건 요즘 제가 작년부터 좀 이렇게 체력이 저하되더라고요. 일은 너무 막 하고 싶은데 근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요즘 체력이 딸려서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운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하다가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것보다 저 자신한테 약속을 준비를 한 게 있었는데요. 가끔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요즘 그런 시간이 있어요? 난 전혀 그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가끔 멍 때리자. 그다음에 쉬자. 네. 그다음에 요즘 이제 책을 이제 틈틈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는데 틈만 나면 책을 읽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새로운 언어. 정말 생소한 언어지만 새로운 외국어를 하나 배워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10년 뒤를 설계를 준비를 하면서 제 2의 인생을 설계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 시니어가 되는 이 네. 시점에서 요새 보니까 시니어에 대한 이제 논의들이 많이 나오는 게 제가 느끼기로는 뭔가 이게 많이 배우신 분들이 이제 고 시니어가 되니까 이제 자기 입장이 돼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끔 받을 때가 있는데 팀장님께서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군요. 네. 결과적으로는 일에 너무 매몰되거나 스스로 너무 그런 일에 자기를 가두지 말고 좀
휴식도 해가면서 자기 자신을 찾으면서 하라고 하시는데 그 밖에서 볼 때는 그 팀장님이 그냥 일에 너무 매몰돼 있는 것 같아. 아 그래서 더 그런 것이 와닿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아 정말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좀 계속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문화원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뭐 제가 과천문화원을 방문해 보니까 과천문화원은 너무 활발하고 뭐 이렇게 막 기운이 넘쳐나는 것 같은데 또 안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좀 침체되어 있는 곳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또 지역문화원이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후에 이제 사업들 살아남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뭐 운영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지역문화원의 역할이나 방향이 있다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갑자기 정말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무겁게 훅 들어오셨는데요. 또 제 이름이 호명돼서 막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래요. 아 그 솔직한 얘기는 나중에. 나중에. 근데 제가 다음을 준비하는 거를 얘기해드리면 그렇게 그럼,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고민하는 게 지금 생활문화랑 지역문화, 그다음에 우리 문화원의 중간의 역할이 뭐가 필요할까를 제가 요즘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활 속 문화를 계속 즐기면서 생활문화 그러면 생활문화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또 문화원이라는 또 옛날부터 오래됐지만 계속 가져가야 되는 또 사업들도 그렇죠. 있고 전통문화나 이제 일상 사업이라고 그냥 해두죠. 네, 그런데 옛날 것을 그냥 옛날 것으로만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옛날 것을 지금 생활 문화로 끄집어내서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그 한 번 더 역사를 접해 본 다음에 역사를 들여다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문화를 생활 문화 중간 단계로 어떻게 문화원이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 사업을 준비를 해볼까 해요. 융합을 네. 고민을 하는 방향으로 네. 문화원이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은 뭐 이거 너무 무거울 수도 있는데 이제 뭐 행정이나 공모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너무 즐거우시기도 하겠지만 뭐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막 치면 나한테 도움이 될 거야 뭐 이렇게 하시지만 도대체 이런 방향 그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런 좀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문화원 분들이랑 그런 정책의 방향을 제안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생활하시면서 이제 문화원 생활하시고 뭐 공모도 많이 해보시고 하는 그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문화 정책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너무 이게 주제가 무겁고 큰가요? 네, 그죠. 근데 보니까 이게 흐름을 잘 이렇게 잡으신 분이라서 뭔가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 이 흐름에 좀 이제 이 흐름과 내 적성을 맞추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연결시키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그런 느낌은 제가 받았어요. 네네. 근데 뭐 특별하게 그런 부분은 뭐 생각하신 바가 없는지 아니면 저는 계속 그 문화예술 쪽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문화예술인들을 좀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나올 수 있게끔 좀 중요한 부분이네.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문화예술인들이 본인들의 끼와 인생 경험 노하우 그다음에 자기의 노하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더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 이게 정책 사업이 뭐 요즘 뭐 사업비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더 마련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거를 이제 옛날식 방식으로만 생각해주지 마시고 좀 이렇게 더 환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그 벽을 좀 허물어줬으면 네. 좋겠다. 참여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 네. 벽을 좀 허물었으면 좋겠다. 네, 행정의 가벼움과 보탬이와 네. 그 나라 도움을 네. 진짜 도움이 되는 걸로.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게 일반 문화예술 사람들한테 이런 행정
어려운 행정을 갖다 놓으니까 더 안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뭐 택배를 하고 네. 말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계시는 것 이렇게 같죠. 좀 슬림하게 좀 해주시고 음. 그러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어요. 와, 상호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네. 저도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저는 제사 같은 거를 할아버지들 당제사 같은 것들을 많이 도와드리는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간소화를 나름 어떻게든 우리가 하기 직전까지의 간소화를 최대한 해서 드렸는데도 어려워하시고 귀찮아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 돈 100만 원 주고 도대체 뭘 이렇게 시키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좀 신뢰 관계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 신뢰를 어떻게 획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내부적으로 좀 필요하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쉬지 않고 1시간을 아 막 그런가요? 따다다다다다 진짜 아, 활자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너 엄청 떨렸어요. 근데 굉장히 네. 프로 방송인처럼 잘 방송을 아닙니다. 해주셨어요.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하신 소감이랑 뉴스레터에 좀 추가됐으면 하는 키워드 같은 걸 제안받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뉴스를 그러니까 이제 뉴스를 고를 때 어떤 부분이 더 좀 주안점을 그러니까 어떤 이슈에 관심이 많으신지를 물어본 적은 없거든요. 제가 그냥 문화원의 노인분들 시니어나 많고 이제 전체적으로 저출생을 어떻게 극복하자에 대한 예산이 많이 이제 어쨌든 생성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이슈들이 또 그러니까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그냥 돈이 붙을 것 같은 이슈들 중에 문화원 직원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그 아시면 도움될 것 같은 걸 모으고 있는데 뭔가 특별하게 더 이렇게 뉴스레터에 좀 포함이 됐으면 하는 키워드가 있으시면 제안해 주셔도 좋고 제안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저는 이거 뭐죠 제목이? 주간 해방일지예요. 이건 문화 해방일지고 아니요 당장 만나였죠. 네, 당장 만나. 이거 인터뷰 한다는 자체가 정말 열린 마인드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제가 또 고민을 아까 말씀 못 드리니까 보이는 라디오, 문화 라디오 이런 것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코너로 문화원 소식도 알리고 문화원 이웃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몰랐던 정보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코너여서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나면 감사합니다. 생각나면 드릴게요.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저희 연락처 있으니까 네. 이런 거 좀 정보가 필요해요 하면 제가 그 정보를 당장 드릴 순 없어도 계속 그 관심 갖고 있다가 새로운 뉴스가 뜨거나 무슨 정부 통계가 발표돼서 그거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은 전달해 드리면 좋으니까. 네. 그 방송 해보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으셨어요? 1시간 됐다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네. 제가 또 그 사람들 얘기 듣는 직업을 한 3년 했어서 예전에 그리고 저도 정말 이제 뭔가 막히는 거 없이 재밌었고요. 그 진면목을 좀 본 것 같아서 문화원에 좀 뭐랄까 문화원에 계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활달하고 이제 뭔가 좀 적극적이신 분은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적극적이세요 문화원들. 그래서 제가 너무 일면만 보고 있었나? 저 너무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만 가서 이런 면들을 못 봤나 싶어서 자주 좀 만나 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한번 들어보셨으니까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나오시라고 좀 추천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문화해방일지 시즌 3 4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해방일지 계속 주간해방일지와 함께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의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꽤 600명이나 넘게 들으셨는데 아무도 피드백이 없어요. 그래서 피드백이 좀 고프니까 저 곧 이제 커피 쿠폰으로 이제 나갈 거니까 저희 이벤트에 많이 호응 부탁드립니다. 네. 문화해방일지 시즌 3 4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하면 제발 좀 해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길 두려움 뒤로 용기 가득 우리의 이야기 써내려가며 기회의 문을 열어가네. 문화는 바다 우리는 하나 두 손을 잡고
이야기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라면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가 새로운 길로 함께 가요.